안녕하세요. 전국의 낚시를 사랑하시는 2750만 낚시 인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낚시 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생활낚시강 유튜브가 앞으로 한 달 동안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지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목 디스크 때문에 지금 다니던 회사도 잠깐 쉬고 지금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병원에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유튜브가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준비를 하고요.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여러분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방송을 할 수 있는 생활낚시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 편집 없이 무편집으로 해서 방송이 송출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 중에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바로 광어 다운샷 액션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광어를 쫓아내는 액션을 스스로 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정말 광어를 부르고 있는 액션을 하고 있는 건지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광어 다운샷에서의 광어는 수평 동작에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수직 동작의 상하 동작에서는 그렇게 좋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 결론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액션에 의해서 광어 다운샷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먼저 광어 다운샷에 입문을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보면은 제가 초보분들 필드에 모시고 가도 네이버나 이런 블로그에서도 광어 다운샷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오셨나봐요. 근데 천편일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하시는 게 뭐냐면 손으로 자꾸 액션을 주세요. 이게 왜 그런지 여쭤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착각을 하실 만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워킹에서 일어나는 액션과 광어 다운샷에서 선상에서 하는 우리가 광어 다운샷에서는 액션이 완전 갈립니다. 왜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결국은 갯바위나 방파제 아니면 뭐 이런 데서 진행하게 되는 워킹 낚시의 경우는 앞으로 한 30m, 40m 가량을 넓은 범위로 캐스팅을 해서 내 앞으로 끌고 오는 낚시 방법이고요. 광어 다운샷은 줄을 수직으로 내려서 내 앞으로 끌고 오는 낚시입니다. 결론은 선상에서 주는 액션과 광어 다운샷에서의 액션과 또 워킹에서의 액션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워킹 같은 경우는 리프트 앤 폴, 리프트 앤 폴 동작, 리프트, 폴 이런 식으로 액션을 많이 주고 트위칭 액션 그리고 리트리브 액션 이런 식으로 액션을 많이 구사를 할 수밖에 없는 낚시입니다. 왜냐면은 내 앞으로 끌고 와야 되니까요 광어를. 그런데 선상 낚시 같은 경우는 배 위에서 수직으로 줄을 내리고 그 상태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낚시를 해야 되는 낚시입니다. 방법이 좀 완전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께서 워킹 낚시에서 하시는 액션을 선상에서 구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조가는 안 좋을 겁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염두를 해두시고 낚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선상에서 필요한 낚시 방법은 무엇일까요? 선상에서의 낚시 방법은 가급적이면 바닥에다가 봉돌을 붙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액션입니다. 이게 어떻게 액션이냐?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저는 총 세 가지의 낚시 방법이 지금 탄생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주 예전에 처음 광어 다운샷을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오래됐죠. 배웠던 이 고패질 액션.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제로 이 고패질 액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낚시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어가 잘 붙지 않아요. 그리고 활성도가 좋은 날에만 광어가 덮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고패질 액션을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광어의 공격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고패질을 한다고 치면은 보통 고패질을 이렇게 낚싯대를 치면은 보통 광어 다운샷 낚싯대가 라이트 지깅대의 경우는 보통 2m가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게 된다면 바닥에서 몇 미터나 올라가게 될까요? 보통 1미터 정도는 뜨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 베이트 피쉬가 갑자기 바닥에서 있던 애가 갑자기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광학 입장에서는 저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폐질 액션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고폐질 액션을 하셔야 되는 곳은 어초 등에 굉장히 바닥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거친 곳에서 바닥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이것 자체를 액션이라고 생각하시고 구사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 바닥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이걸로 광어를 꼬시기 위한 방법으로는 알맞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나온 방법들인데, 이게 사실은 초보분들한테 가장 이제 좀 하기 쉽다고 저는 생각되는 방법인데, 두 번째 액션은 조류에, 내 몸을 맡겨라. 내 웜을 맡겨라. 조류에 내 웜을 맡겨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봉돌을 바닥에다 찍고요. 그 상태에서, 이 봉돌을 바닥을 찍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만 올려요. 살짝만 올리고 그 상태로 쭉 유지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초 정도 놔두고 다시 10초 뒤에 바닥을 살짝 내려서 바닥을 확인하고 내 채비가 바닥에서 많이 안 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안 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살짝 들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초보분들은 아마 가장 쉬우실 거예요. 바닥에서 최대한 붙이려고 노력하시는,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웜이 상하 동작을 하지 않고 최대한 수평을 이루면서 쭉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이 방법을 익히셔야 돼요. 자, 우리가 베이트 피쉬가 갑자기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평 동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례로 예를 들어 드리면은 워킹 낚시에서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레드펄스 카페가 예전에는 개투 카페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 개투 카페에서 제가 이제 어떤 한 조사님을 알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빠른 리트리브만으로 광어를 많이 타작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이 놀랐던 그 일이 있었어요. 보면은 근데 굉장히 빠른 리트리브에 반응을 하더라고 광어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평도 그러니까 리트리브만 한다는 거는 결국은 자 원투에서 우리가 이제 그 루어 낚시 갯바위 이제 그 워킹 낚시에서 우리가 이제 캐스팅을 해서 계속 리트리브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줄은 앞으로 뻗어 있고 얘는 어떤 일정 각도를 이루면서 수평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자, 이게 수평 동작에 가깝습니까? 수직 동작에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평 동작에 가깝기 때문에 광어가 반응을 해준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의 낚시 방법이 굉장히 옳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 광어 다운샷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웜은 수평 동작을 만들어야지 수직 동작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 하지만 뭐 활성도가 너무너무 좋을 때는 뭐 고패질을 해도 물고 뭐 그냥 뭐 내 멋대로 그냥 뭐 호핑 줘도 되고 활성도 좋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많은 마리수를 잡기 위해서는 수평 동작에서 깨지는 동작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수직 동작이 최대한 절제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오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은 세 번째 액션인 바닥을 긁어주는 액션. 네. 낚시 강의 모티브 바닥을 긁어라. 네. 이 액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양진혁 프로님한테 배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닥을 긁어주는 액션이 무엇이냐.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바닷속에는 뻘밭을 제외하고는 뭔가의 장애물이 항상 있습니다. 아주 이제 조그마한 돌들이 운집해 있는 뭐 여밭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진짜 뭐 거친 여밭이라든지, 뭐 산이질 바닥이라든지 뭔가 다 있어요. 뭔가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얘가 두 번째 액션 바닥을 찍고 살짝 들어주는 액션에서 파생되는 액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40호 뽕돌, 뭐 35호 뽕돌, 30호 뽕돌을 들고 필드에 나가셔서 낚시를 하시면은 바닥을 찍고 한번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힘들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팔이 굉장히 아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제는 바닥에서 웬만하면 봉돌을 붙여 넣습니다. 중요한 것은 봉돌을 45도 각도로 만들어서 스르르르르 긁어 온다는 느낌으로 이 봉돌을 45도로 만들어서, 자, 이 봉돌이 있어요. 이 봉돌을 45도로 만들어서 이 상태로 바닥에서 이렇게 긁어 온다는 느낌으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닥이 너무 거칠 경우에 내가 바닥에 내렸을 때 이 느끼는 감이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초보분들은 좀 힘드세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고수분들과 동출을 해서 바닥을 긁으시는 분과 동출을 해서 지금 이게 긁어야 되는 바닥입니까? 긁어도 되는 바닥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바닥을 한번 느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제가 좀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바닥을 긁었을 때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다다다다다다 요런 빠른 템포로 긁힌다면은 걔는 어느 정도 긁어도 되는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내가 이거를 바닥에 내렸을 때 득, 득득, 퉁, 드드득, 득득 이런 식으로 긁히면은 굉장히 거친 바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바닥이 거칠 때 얘가 봉돌이 이 어초 사이로 빨려 들어갔다가 쑥 내려갔다가 빠지면서 툭 하고 올라오는 이런 바닥에서는 웬만하면은 바닥을 긁어주시는 액션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연스러운 액션이 깨지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2번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2번 바닥에서 살짝 띄워서 그대로 끌고 가는 형태의 낚시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바닥이 거칠 때는, 여러분들이 바닥이 거칠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면 되냐면, 이 바닥이 거칠 때에도 꼭지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초도 이렇게 높낮이가 다 달라요. 이게 평평하지 않습니다. 바다의 바닥은 절대로 운동장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에서 어떤 이제 높낮이가 다 다른데, 어느 정도 했을 때 높낮이에서 탱 하고 때려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만약에 아무 느낌이 없다면 거친 바닥에서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높낮이가 그렇게 높지 않고 그 다음에 드드드드드 끌리는 바닥이라면은 그대로 그냥 바닥에서 긁고 가신다고 가시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쇼크리더를 기본적으로 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못 하시고 계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닥에서 봉돌을 대고 있으면은 얘가 이제 봉돌로 이제 바닥을 긁으면은 이렇게 이 어떤 진동이나 파동 같은 것이 두두두두두 하는 것이 웜에 그대로 전달이 돼서 웜이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실 거라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물속에서 보시면은요, 바닥에서 봉돌이 드드드드드 하지만은 그 모든 진동들이 웜에 100%다 전달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렇죠. 100%다 전달은 되지 않죠. 바닥을 긁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드드드드 봉돌은 드드드드드 하겠지만 얘는 툭툭 투두둑 툭툭툭툭툭 툭툭툭 요런 식으로 가게 되죠. 옛날에 제 거 저 쭈꾸미 갑오징어 액션을 할 때 여러분들도 보셨죠? 제가 바닥을 아무리 이렇게 현란하게 쉐이킹을 주더라도 애기는 물속에서 툭툭툭툭 툭툭툭 요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제가 저번에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액션이 뭐 나온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은요, 결국은 이거죠. 죽어가는 베이트 피쉬의 형상을 흉내내는 것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다. 광어한테 나는 죽어가는 대상이니까 나를 물어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2번 액션에서 3번 액션으로 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오래 걸렸던 이유는 3번 액션이 구사하기 힘든 게 아니라 3번 액션이 과연 물까라는 생각을, 의구심을 가지는 거를 이제 떨쳐내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과감하게 제가 한 재작년부터 제가 탐사 시즌 때 그 모든 의심을 버려버리고 탐사 시즌, 특히 광어가 나오기 힘든 3, 4월에 바닥을 긁어주는 액션을 시작을 했었었는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 경험에서는 긁어주는 바닥에서는, 긁어도 되는 바닥에서는 긁어주는 것이 조가에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바닥에서 들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바닥을 긁어주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됐고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바닥에서 띄워서 그냥 갈 때가 더 조가가 좋았던 적도 있었고, 바닥에서 긁어주는 액션이 더 조가에 도움이 됐던 적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제가 낚시를, 광어 다운샷을 적어도 1년에 한 3, 40번은 간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3, 40번 중에서 적어도 한 80%, 70% 정도는 긁어주는 액션이 훨씬 더 효과적인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2번 액션과 3번 액션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고수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고수분들이 아니시구나. 이제 중수분들, 우리 중수분들께 어느 정도 바닥을 긁으실 줄 아시는 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액션이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액션이라는 것을 인위적인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액션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선수에 올라가셔서 멀리 캐스팅을 하셔서 언더 캐스팅을 하셔서, 네, 그 언더 캐스팅을 하시기 위해서는 사실은 쇼크리더의 매듭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PR 노트나 아니면 FG 노트 정도로 해주셔야 캐스팅을 했을 때 깔끔하게 나간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지블러드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캐스팅을 했을 때 약간 걸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G 노트나 아니면 PR 노트 정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어, 캐스팅을 해서 끌어오는 액션에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물이 안 갈 때는 여지없이 저 같은 경우는 캐스팅을 해서 끌어오는 방식으로 낚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긁으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바닥 지형이라는 게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자, 오르막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닥을 긁으면서 최대한 살짝 이렇게 들어주면서 드드드드 하고 긁어주고, 다시 이렇게 감아주고, 드드드드드드 하면서 또 긁어주고, 감아주고, 드드드드 하면서 감아주고 하는 요 액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봉돌이 뒤로 이렇게 날리지 않고 내 앞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듯한 느낌으로 낚시를 하시면은 조가에 도움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내려가는 지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되는 것이 서밍으로 낚시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서밍이 툭 누르면 툭 하고 떨어져 버리죠. 근데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지형에서는, 그래서 선장님의 어떤 이제 부지런함이 좀 중요한 게, 좀 이제 좀 친절하신 선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내려가는 지형인지 올라가는 지형인지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웬만하면 우리 선장님들 그런 거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자, 내려가는 지형 같은 경우는, 자, 이 서밍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밍 아시죠? 자, 썬바를 누르시고, 자, 그 상태에서, 썬바를 누르시고 그 상태에서 스풀을 잡으시고요. 천천히 이렇게 살짝 살짝 내려주는 겁니다. 손을 떼주면서요. 그래야 자연스러운 액션이 나오는 건데, 얘를 갖다가 썬바를, 그러니까 이 썬바를 툭 누르고 툭 떨어뜨리고, 또 썬바를 툭 누르고 툭 떨어뜨리고,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액션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서밍을 통해 가지고 현재 낚시를 하고 있고요. 내려갈 때는. 그리고 바닥을 긁어주는 액션에서 입질 패턴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갑오징어 낚시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훨씬 쉽습니다. 한 10배는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들고 있을 때, 바닥에서 뽕도로를 살짝 들고 있을 때 광어 다운샷에서, 네, 뭐 당연히 입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겠죠. 왜냐면은 팍 하고 덮치든지 아니면 두두둑 툭툭 이런 식으로 덮치겠죠. 바닷가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초보분들이 입질을 느끼실 때도 살짝 띄워서 낚시를 운영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바닥을 긁으실 때는 입질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닥, 특히 초보분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많이 긁어봤기 때문에 얘가 바닥인지 아니면은 물고기가 물고 뭐 발광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막 하는지 이걸 다 아는데, 이 초보분들은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면, 자, 우리가 바닥을 긁게 되면은 드드드드드드, 어떤 바닥이건 패턴이라는 건 있어요. 그 패턴이, 그러니까 이 손으로 느껴지는 그 패턴과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어, 자, 거치지 않은 여밭에서는 예를 하나 들면 드드드드드드드드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낚싯대 끝이 이렇게 될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제 거 영상을 보시면 다다다다다다 하는 도중에 갑자기 얘가 쑥 들어갈 거예요. 툭. 그리고 얘가 다다다 긁히는 게 긁히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 광어가 덮쳤기 때문에. 광어가 덮치게 되면은요, 당연히 봉돌은 위로 살짝 뜨거나 아니면 바닥에 처박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멈칫할 거예요. 이 긁히던 동작이. 그러니까 이 패턴이 깨진다는 거죠. 다다다다다 하는 도중에 갑자기 쑥쑥. 그러니까 이 초리대가 덜컹 이렇게 될 거예요. 덜컹. 보통 이렇게 덜컹되고, 좀 광어가 심하게 물은 경우는, 물고 심하게 이제 좀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경우는 덜컹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때가 이제 입질이 들어온 건데,
또 이 설명이 나가다 보니까 후킹 방법까지 나와야 되겠네.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 훅을 사용을 하는데요. 스트레이트 훅 같은 경우는 가만히 놔두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쑥 하고 들어갔어요. 저 같은 경우 제 거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쑥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진짜 꼬리를 물었는지 몸통을 물었는지 쑥 들어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스트레이트 훅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은 지가 알아서 광어 입에 걸려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걸려주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저는 이제 예신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신이 있고 난 다음에 광어가 입안에 들어간 웜을, 아니, 그러니까 살짝 들어간 웜을 삼켰든지 아니면은 입안에 완전히 들어간 웜을 빼내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쳐요. 저는 이걸 본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후킹하는 타이밍은 이 본신 때 후킹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급하게 마음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자기가 스스로 입안에서 들어가서 내가 후킹 타이밍을 완벽하게 가질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셔도 된다는 거. 제 거 영상을 보신 분들은 후킹 타이밍이 굉장히 느리다는 걸 아실 거예요. 하지만 성공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거. 자, 이게 참 이제 낚시가 과학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연질과 경질의 차이점과 강어 다운샷 이제 그 낚싯대와 라이트 지깅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라이트 지깅대가 좀 더 유리한 겁니다. 왜냐면은 라이트 지깅대의 특성을 좀 보면은 광어 다운샷 때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는 광어 다운샷 대라는 게 없었죠, 사실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모두가 라이트 지깅대로 대체해서 사용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히라메라든지 뭐 시마노에서 나오는 히라메라든지 뭐 허리케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광어 다운샷 낚싯대가 많이 나왔어요. NS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 낚싯대의 특성을 보면은 굉장히 빳빳합니다. 굉장히 빳빳해요. 이 경질대 하지만 감도는 되게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질대 같은 경우는 바닥을 긁을 때 이 손으로 전달되는 이 느낌이 굉장히 경질대 같은 경우는 네, 감도 전달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초보분들이시라면은 당연히 경질대를 시작하시는 게 맞는 거고 왜냐면 경질대의 장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경질대 같은 경우는 바닥을 긁을 때 얘가 바닥인지 돌인지 아니면 입질인지 아니면 뭐 다른 건지 그물에 걸렸는지 모든 걸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쉽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후킹을 한다든지 후킹할 때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후킹을 짧게 하더라도 광어 다운샷 그러니까 이 보면은 후킹을 짧게 하더라도 입안에서 잘 걸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빳빳하기 때문에. 굉장히 초리대도 빳빳하고 허리도 빳빳합니다. 어, 그 고가의 로드로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탄성이 생기게 되는데 그건 일단 그것까지는 논외로 두고 자 일단 후킹할 때도 굉장히 연질 때보다 유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경질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바닥을 읽다가 걸렸다든지 했을 때 탈출하기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빨리 들어주면 봉돌도 빨리 올라오고 빨리 움직여 주겠죠. 그게 있고 가장 큰 장점들은 일단은 뭐 첫 번째는 감도, 두 번째는 후킹, 그다음에 빠른 동작. 빠른 동작이 내가 바로바로 주고 싶은 액션이라든지 동작들이 바로바로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이 있겠고요. 자, 근데 이제 연질 때는 그러면은 연질 때는 뭐냐? 연질 때는 당연히 바닥을 잇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경질 때보다는 아무래도 연질 때가 바닥을 잇기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하는 낚시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하지만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이 많잖아요. 경질대 같은 경우는 뭐 초보들이 사용해야 되고 연지대 같은 경우는 뭐 가면 갈수록 고수분들이 가면 갈수록 연지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거의 뭐 연질대 중에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참돔대를 가지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어요. 참돔대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참돔대로 낚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처음 이제 이 참돔대로 낚시를 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타이라바대로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손맛 때문이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었고요. 뭐 연질이 가지는 특성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처음에 참돔대를 썼고 지금도 쓰고 있고 지금도 경질에는 손이 웬만하면 안 갑니다. 왜냐면은 이 손맛이 경질대와는 차원이 다른 손맛을 주거든요. 전혀 다른 손맛을 줍니다.
경질은 그냥 강제 집행이에요. 그래서 경질의 장점 네 번째, 굉장히 랜딩할 때도 편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연질 때 바닥을 굉장히 읽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도 내가 이렇게 들었을 때도 초리에서 먹히는 이 힘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요. 반응 속도도 굉장히 느린 편이고 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고 초리를 어느 정도 꺾어서 운영할 줄 아는 약간의 테크닉도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리대가 이렇게 꺾여 있는데 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 뽕도로 운용을 해야 돼요. 텐션을 주고 텐션을 어느 정도 초리대에 준 상태에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편에 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장점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바닥 긁기 이 동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경질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빳빳하기 때문에 투둑 퉁퉁퉁퉁퉁 이런 느낌이냐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투둥퉁퉁퉁퉁퉁 투둥퉁퉁퉁퉁 이런 느낌인데 연질 때는 이렇게 있으면 웜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초리대가 지가 먼저 먹히는 거예요. 퉁퉁 투두둑 툭툭툭 툭툭툭툭툭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웜은 아무래도 충격을 좀 덜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끌고 가는데 약간 좀 적합하지 않나라는 저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증명된 건 아닙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액션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광어 입에 좀 잘 빨려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이물감이 좀 덜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낚싯대를 이 정도 꺾었을 때 연질대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 더 꺾일 수도 있어요. 거의 90도로 꺾일 수도 있어요. 정말 연질 때는. 제가 쓰고 있는 낚싯대가 그렇거든요. 이렇게 꺾일 수도 있는데, 그럼 광어가 입질을 했어요. 광어 덮쳤을 때, 초리대가 이만큼 이렇게 들어가 주겠죠? 그러면 광어가 아무래도 느끼는 이물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하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경질대로 가만히 놔뒀을 때 어떤 이제 랜딩 확률과 연질대로 가만히 냅뒀을 때 그 어떤 후킹 확률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물감을 좀 덜 느끼게 하고 좀 이제 좀 예민할 때 연질대가 조금 더 낫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연질과 경질의 후킹 방법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경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까는 거를 진짜 추천해요. 광어는 까는 맛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참돔은 리트리브 하는 맛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광어는 시원시원한 챔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저 유튜버 중에서 레드불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광어 다운샷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레드불님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경질대를 사용을 하시는데 어 드랙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놓고 진짜 막 90도로 확 까버립니다. 이렇게 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왜냐면은 경질대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제 그 드랙을 좀 조절을 하고 착 이렇게 챔질을 했을 때 여기 박혀주는 게 잘 박힌다는 이유겠죠. 근데 이제 드랙을 너무 심하게 잠그게 되면은 얘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랙 조절이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질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후킹을 해보니까 제가 하나 말씀을 연질 같은 경우는 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까게 되는 챔질을 하게 되면은 막 이렇게 까게 되는 챔질을 하게 되면은 후킹 확률이 좀 떨어지더라. 왜냐면은 굉장히 높은 각도로 까줘야 돼요. 자꾸 깐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각도를 굉장히 크게 해서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연질대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서 초리대가 이렇게 먹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질대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후킹이 딱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연질대 같은 경우는 이 올라오면서 이 상태에서 후킹이 돼요. 그러면은 똑같은 각도로 후킹을 했을 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서 후킹이 되는 것과 이렇게 되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질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그냥 정말 그냥 광어 따면 까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확 가게 되면 정말 좀 여유줄을 감아주고 거의 한 150도 정도 각도로 팍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안정적인 방법은 만세입니다. 만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이제 무 뽑듯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저는 무를 안 뽑아봐가지고
네, 저 도시에서만 살아가지고 무를 어떻게 뽑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세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드랙을 좀 잠궈주고요. 드랙을 좀 강력하게 잠궈줍니다. 좀, 경질 때 사용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잠궈줍니다. 많이 잠궈주고, 이 상태에서 광어를 랜딩을 이렇게 만세할 때, 찌지직 요 정도 소리가 날 정도로만 잠궈줍니다. 잠궈주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네, 줄을 정리를 하고요. 중요한 거는 얘를 이렇게 까든 얘로 이렇게 만세를 하든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실수하시는 것 중에 뭐 이게 후킹할 때 빠지는 분들 자세를 보면 항상 이래요. 까고 나서 내려요. 까고 나서 내려버리면서 이렇게 해요. 탁. 그다음에 만세할 때도 촥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촥 하시고 이렇게 랜딩 하시는데 이거 삐빅 네, 안 좋습니다. 목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게 이유가 뭐냐면은요, 자, 우리가 광어한테요, 틈을 주면 안 돼요. 물고기건 뭐건 간에 틈을 주면 안 되는데, 참돔 같은 경우는 리트리브 하다가 속도가 변하게 되면 빠지더라고요. 광어는, 챔질하다가, 이게 챔질을 하고 걸렸는데, 씨, 걸렸나? 의심하는 순간 손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챔질을 하고 습관처럼 이렇게 내리세요. 이게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챔질을 했으면 그 상태에서 랜딩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이게, 저는 이제 주변에 그 초보분들한테 저랑 동출하시는 분한테 항상 이래요. 손 내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시고 이 상태로 감으라고. 차라리 힘들어도. 그냥 이렇게 좀 감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내려도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려와요. 그냥 무조건 후킹을 하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랜딩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어떤 광어 다운샷 여러분들이 어떤 그 개념을 깨우치시고 이론을 아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되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광어 다운샷 제가 없는 네,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조가가 잘 나오시길 바라면서 네,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네, 이게 마지막 영상입니다. 네. 건강 잘 낫고, 네, 밝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개를 못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사연은 갈. 네, 우리 차 하얀도 그대로 가면 물 빠졌네. 꾸러기가 나와라. 꾸러기 아닌 것 같아. 선배 사연 랜딩. 선배 사연도 랜딩. 그대로 랜딩이야.